저는 문재인 정권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그야말로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 문제에서 하는 일을 보니까 정상적인 감각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국 동생 영장이 기각됐고요. 이제 정경심의도 기각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정경심의 영장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을 할 수도 있겠지요. 자, 그런데 그런 걱정들을 별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조국 동생 영장 기각이 국민들의 분노를 더 자극했을 거고요. 정경심이 지금 영장 기각이 되면 국민들의 분노에 거의 휘발유에다가 성냥불을 갖다 댄 꼴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내일신문에서 지금 조사를 했는데 정작 내일신문은 보면 최근에 여론조사 내용을 발표하는데 이 내용은 잘 없어요. 한국 리서치를 동원해서 1200명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적게 한 숫자가 아니죠. 그래서 문 정부의 국정운영을 물으니까 32.4%가 잘하고 있다고, 못한다가 49.3, 모르겠다가 18.3이 나왔습니다. 보통 여론조사는 4점 척도로 물어요. 저는 4점 척도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문이 잘하는 게 맞냐 못하는 게 맞냐 그래 물어야지. 매우 긍정, 긍정, 부정, 매우 부정 이렇게 묻게 되면 매우 긍정과 긍정을 합쳐서 긍정이라고, 매우 부정과 부정을 합쳐서 부정이라고 이렇게 풀이하면서 몇 프로다 하는데 여기에서는 잘하냐 못하냐 모르겠다 딱 세 가지로 물었습니다. 자, 경향신문의 4일 조사에서는 한국 리서치하고 했는데 문이 국정운영 잘한다 46.4, 못한다 49.4인데 모름이 4.2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2점 척도 긍정 부정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부분에서 30대에서만 긍정이 48.4, 부정이 32.1이고 나머지 모든 연령대에서는 부정이 높고 지역별로는 호남만 빼고 나머지 지역에서 다 지금 부정이 문의 못한다가 훨씬 높았다는 겁니다. 자, 이번 주 들어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한 3% 가까이 떨어졌고요. RN서치 조사에서도 42%대가 나오면서 2.5%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이 40% 초반대까지도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문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서투글롬에서 열린 미북 이 실무회담도 결렬돼 버리고 북한이 앞으로 좀 더 강경하고 험악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지고 SLBM이나 북한의 미사일 협박도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문이 지금 대북 이슈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국민들의 염증이 늘어날 거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SLBM 발사나 이런 데 대해 한국 정권은 말 한마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어서 규탄하고 있는데도요. 자, 그뿐이겠습니까? 경제는 갈수록 이제 더 나빠질 겁니다. 디플레이션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시끄러운데요. 문이 이제 이로써 경제에 어려움이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기업 목소리 경청하겠다 했어요. 왜 이런 줄 아십니까? 지지율 떨어지니까요. 지지율 높다 했으면 이 와중에도 경제 펀더멘탈이 튼튼하다 했을 겁니다. 겁먹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경제도 문한테는 지금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내년 초에 회복된다는 경제 수성료 그거 몇 달 더 해먹고 가려고 생각하니까 헛소리를 막 하는 거죠.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경제 더 나빠질 거예요. 그러면 경제 나빠지지 대북 관계에서 긍정적인 요소라고는 하나도 없고 부정적인 요소만 넘쳐나지. 일본하고 미국하고 관계 안 좋지. 미중 무역 전쟁이 풀릴 가능성 없지. 일본하고의 지금 경제 분쟁도 풀릴 가능성이 별로 없지. 온 사방에 그냥 문은
온 앞에 적들만 가득 찼습니다. 다 자기가 자초했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지지율은 아마 정경심의 영장 기각으로 이제 훨씬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검찰은 한번 청구하고 기각되면 그만두겠습니까? 또 청구할 거예요. 또 더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그렇게 해봐라 하고 들이밀 겁니다. 지금 정경심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내용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태까지요. 자, 지금 오늘 막 나온 뉴스를 보면 정경심은 애초부터 WFM 투자나 주가 조작 의도를 알고 있었다고 김경률 회계사가 인터뷰를 했어요. 자, 정경심이가 코링코에 투자하지 않았고 단순히 돈을 대여했다고 하지만 정경심의 불리한 과정들이 드러나고 있다. 자금을 대여했다면 정해진 이자를 받거나 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 그러면서 부자기로 일정한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는 패턴이어서 검찰도 차명 투자라고 판단을 했다. 이러면서 조범동과 정경심 사이는 탈법적인 수단을 통한 금전적인 이해를 도모한 동일 이해관계다. 이렇게 되면 사기에 속았냐는 것은 나중에 핑계일 뿐이고 성공했냐 실패했냐만 남는 거다. 둘이가 같은 이해관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조범동이 행한 일련의 자금 흐름을 보면 이 사람은 주가 조작범이고 정경심 씨는 조 씨가 주가를 조작하겠다는 WFM에 돈을 댄 이해관계 공범이다. 그렇게 지금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 검찰 공소장에서 WFM에서 해명이 안 되게 13억이 코링코로 갔고 코링코에서 10억이 정경심이한테 갔다고 되어 있고 또 조범동이와 마찬가지로 정경심이도 애초부터 코링코가 WFM에 투자하려는 생각을 가졌고 WFM 주가를 조작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고 그걸 알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검찰은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이렇게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명재근이라는 일개 판사가 조국 동생 영장을 기각했는데 사람들을 지금 우습게 만들고 있습니다. 돈을 갖다 준 2명은 구속됐는데 돈을 받을 사람을 모집해오라고 시키고 돈 대부분을 편취해서 가족끼리 나눠 쓴 조건은 영장이 기각되고 그리고 그들을 보고 도망가라고 수천만 원을 전달한 사람은 기각되고 도망갔다 온 사람은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이 명재근이가 지금 국민들을 자극을 시키고 흥분을 시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이 판사들의 형태가 이 정권이 지금 가만히 있어도 정권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냐 오해를 받을 건데 어제 보면 양정철의 민주연구원에서 이제 검찰개혁에 더해서 사법개혁 운운하면서 법원을 협박하고 조국 사건의 영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이성을 많이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지금 아무리 정경심 사건과 관련해서 이 영장을 기각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좀 상식이 있으면 차라리 그냥 영장이 발부되어서 그 핑계 대고 조국을 정리하고 마누라가 구속됐고 이제 조국 차례인데 어떻게 장관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핑계 대고 조국도 정리해버린다 생각을 하면 깔끔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조국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겠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법원까지 또 협박하고 나섰어요. 행여나 영장을 발부할까봐 미리 공갈 협박을 하는 거예요. 자, 유시민이는 김경록이를 끌고 나와서 지금 조
범동이한테 정경심이가 쏘갔다고. 자, 김경록이가 인터뷰한 말 중에 일부만 드러내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도 아닌데 KBS에 인터뷰하고도, 김경록이를 KBS가 인터뷰하고도 검찰에 보도도 안 하고 검찰에 사실을 다 알려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뭐 하려고 KBS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KBS가 그래서 오늘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보도했고, 그리고 김경록이 인터뷰한 사실에 대해 내용을 조금 바꿔서 검찰에 확인을 해봤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유시민이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우리는 보도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유시민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제1약자가 원래부터 슈퍼을이었고, 그래서 정경심이한테 끌려다녔던, 그리고 회사 눈치도 봐야 되는 김경록이가 제1약자입니다. 검찰에 가서는 진실하게 말을 했어요. 밖에 나와서 보니 걱정이 됐습니다. 이제 회사에서도 잘릴 것 같고, 회사의 본사는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 때문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가 회사에서 잘리면 내가 여태까지 살아남으려고 정경심이 비맞춰 나왔는데 이제 검찰 진술로 회사에서 잘리면 어디서 날 받아주겠느냐. 아마 금융업계에서는 받아주는 데 없지 않겠느냐. 나이는 37이고. 그러니까 김경록이가 선택한 길이 정경심과 조국을 위해서 우호적인 이야기를 해줄 거니까 나 좀 살려주라. 이런 접근을 누가 하지 않았겠어요? 김상교한테, 김상교가 아는 기자나 문학의 인사나 하고 있는 업과 관계에 있는 선후배들이 달라붙어서, 좌파단체들 달라붙어서 나중에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연결해서 김상교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최순실 시즌2를 만들자. 우리 다 봤다. 네가 최순실이 조카한테 맞았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버닝썬 감추려고요. 버닝썬도 지금 뭔가의 비리의 본질 핵심이 터져 나오지 않고 덮어져 있어요. 윤규근이 구속되고 이제 이러면 앞으로 터져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것과 다른 엄청난 비밀이 있어서 그걸 덮으려고 조국이, 문재인이 동남아 갔다 오자마자 끌어들여서 장학선이라고 물타기를 하고 윤지호까지 끌어왔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김경록이한테 또 떨거지들이 다 접근했겠죠. 선후배니 뭐니 총동원해서 접근했을 겁니다. 너 사는 방법은 유시민이 알리려고 가서 육성으로 얼굴은 드러내지 않고 인터뷰해라. 그러면 도와줬다고 생각하니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정경심이 영장 치기 직전에 김경록이 부분에 대해 마치 그것이 증거인멸 혐의가 없는 것처럼 지금 흘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문재인의 32.4% 지지율, 4점 척도고 2점 척도고 간에 문재인의 지지율은 이제 방어할 수 있는 맥락이 없어졌습니다. 쓸 수 있는 카드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점점 상식적인 사람들이 문 옆에서 떠날 거예요. 좌파 진영 안에서도 이제 비판하거나 잘못됐다면서 떠나는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정확하게 노무현이 3년차 말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문재인은 이제 버틸 수 있는 부분이 그냥 두려움 때문에 끝까지 고라고 하면서 영장을 기각시키고 검찰을 공갈 협박하면서 그 카드를 선택할 겁니다. 이제 100% 죽는 길이죠. 자, 물론 보수 진영이 좌파 진영처럼 일사불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속도로 문 정권을 붕괴시킬 수는 없겠지만 문 정권은 죽음의 트랙으로 올라섰습니다. 다만 속도의 문제일 뿐입니다. 지만 그걸 모르고 있어요. 지지율은요, 이제 귀신이 와도 막을 수 없습니다.